자, 이번 영상의 주제는 자연식물식에 대해서입니다. 제가 그 앞에 만든 영상 중에 저탄소 고지방 식단에 대한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에서 이제 사람 몸에 체지방이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서 이제 이론을 제시하고, 그 이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여야 된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탄소 고지방 식단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영상 밑에 댓글을 보다 보니까 그 자연식물식이라는 식단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고탄수 저지방 식단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탄수 고지방 식단에 정반대에 있는 식단인 것 같은데, 이 식단으로 체중 감량을 되게 많이 하신 분들이 있다. 이분들은 뭐냐, 식단 두 개 서로 정반대되는 이론을 제시하는 식단인데 양쪽 다 서로가 살이 빠진다 그러면 우린 뭘 믿어야 되냐 라는 이제 그런 질문 댓글 달아주셨던데,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식단이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상반되어 있는 것 같지만 체지방 증가하는 이유, 그리고 체지방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똑같은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밑바탕 이론은 똑같은데 그 위에 이제 자라나는 가지가 조금 다른 걸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부분이 같은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영상에서 몇 번 반복이 됐던 내용이긴 한데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체지방이 증가해서 비만이 되는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탄수화물은 몸 안에 들어와서 포도당의 형태로 바뀌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포도당은 혈액을 타고 몸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를 혈당이라고 하는데, 혈당이 일정 수치 이상으로 높아지게 되면 혈관벽에 염증이 생겨요. 그러면 염증 때문에 혈관이 막힐 수도 있는 거고 혈관벽에 구멍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몸에선 당연히 일정 수치 이상으로 높아진 혈당을 낮추려고 하겠죠.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인데,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지방으로 바꿔서 지방세포에 저장하는 일을 해요. 이렇게 저장된 지방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체지방인 거거든요. 체지방으로 저장된 만큼 혈액 속 포도당 농도는 낮아진 거니까 결국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을 했죠. 그런데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체지방이 점점 증가하게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비만이 된다라는 게 기본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여야 된다는 건데, 이 이야기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칼로리의 대부분이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식품을 탄수화물 식품이라고 하는데, 모든 탄수화물 식품이 혈당을 똑같이 높이는 게 아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식품은 혈당을 굉장히 많이 높이는 식품이 있고 어떤 식품은 혈당을 굉장히 조금 높이는 식품이 있어요. 똑같은 양을 먹더라도 이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GI 지수라는 얘기 계속 나오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게 어떤 식품을 먹고 30분 뒤에 혈당을 측정했을 때 혈당이 얼만큼 높아져 있는가, 그걸 나타내는 지수거든요. 물론 이제 GI 지수 완벽한 건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자체적인 오류가 좀 있어서 이 뒤에 이제 GL 지수라는 지표가 추가로 나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합쳐야 이 혈당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긴 한데, 일단은 지금 영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GI 지수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설명이 되기 때문에 굳이 GL 지수까지는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이게 거기까지 가면 내용이 좀 더 복잡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자, 그러면 GI 지수라는 게 중요한데, 보통 GI 지수에서는 50 이하의 식품을 혈당을 조금 증가시키는 식품이라고 하고요, 70 이상의 식품을 혈당을 많이 증가시키는 식품으로 분류를 해요. 자, 그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이어트에서 제일 많이 줄여야 된다고 알고 있는 게 백미밥 그리고 설탕이죠. 이 두 식품 같은 경우에는 GI 지수가 얼마냐라고 따져봤더니 GI 지수를 조사한 기간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쌀밥은 90, 설탕은 100 정도 된다고 해요. 70 이상이면 높은 거라고 그러는데 쌀밥은 90, 설탕이 100이면 20, 30이 높은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혈당이 굉장히 급격하게 치솟는 거고, 그래서 비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곡식류 제품 자체가 혈당을 빠르게 증가시킨다는 특징이 있어요. 문제는 이제 현대사회는 곡식이 주식이잖아요. 동양에서는 쌀로 만든 밥, 서양에서는 밀로 만든 빵, 그게 주식이 되다 보니까 그런 곡식류 탄수화물로 인한 혈당 증가가 너무 심하고 그로 인한 비만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먹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먹지 않는다고 해서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을 순 없잖아요.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고 항상 매일 일정량 이상은 무조건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차피 먹을 거면 혈당을 빠르게 증가시키는 탄수화물 말고 혈당을 조금씩 증가시키는 탄수화물을 먹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야채예요, 야채. 대부분의 칼로리가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지만 혈당을 조금 천천히 증가시키는 식품. 그래서 저탄수 고지방 식단 얘기를 할 때 계속해서 야채를 드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저탄수 고지방 식단에서 체지방이 증가하는 원인과 그리고 야채를 먹어야 되는 이유라는 이제 근간 이론인데, 요게 자연식물식에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해요. 자, 그럼 드디어 이제 자연식물식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식물식에서는 이제 이건 고탄수화물 저지방 식단이라고 하니까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에서 금지 식품으로 분류가 되고 있던 쌀밥이라든지 밀가루라든지 설탕의 섭취를 허용하는가
라는 부분을 먼저 따져보면 이 식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식품들을 허용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식물식 고탄수화물 저지방 식단이나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이나 두 식단 모두 이런 혈당을 빠르게 증가시키는 탄수화물로 인해서 체지방 축적이 일어나고 그게 비만의 원인이다라는 건 두 식단 모두 다 똑같이 공유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먹지 말자. 이거 먹지 말고 혈당을 천천히 증가시키는 식품을 먹자라는 게 두 식단의 공통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두 식단 중에 어느 식단을 하더라도 체중이 줄어드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체지방 축적과 비만의 원인에 대해서 공통 식단을 공유하고 그걸 제거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럼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거냐 하면 그동안 이제 이런 혈당을 빠르게 증가하는 식품들이 우리의 주식이었잖아요. 동양에서는 쌀로 만든 밥, 서양에서는 밀로 만든 빵으로. 근데 이거를 이제 지금부터 먹지 말자, 줄이자라고 하는 입장인 거니까. 그럼 우리 이제 뭐 먹어? 라는 입장이 되는 거고, 자연식물식 같은 거에서는 이제 어떤 이론인 거냐면, 음식은 자연손 그대로를 먹는 것이 가장 좋다. 음식을 요리하는 하는 것 자체가 좋은 행동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찌거나 굽거나 삶거나 볶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고기 자체도 인간에게 맞지 않다. 그래서 고기를 먹지 말고 자연 상태 그대로 아무런 요리 없이 먹을 수 있는 과일과 야채를 먹자라는 게 자연식물식인 거고요. 네, 그러면은 야채랑 과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칼로리가 다 탄수화물로 되어 있고 지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위주로 먹으면 거의 대부분 탄수화물을 먹게 돼요. 그래서 고탄수화물 저지방 식사가 되는 거고, 저탄수 고지방 식단 같은 경우는 어떤 이론이냐면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수렵 활동과 채집 활동으로 식생활을 해왔다. 그래서 고기와 야채와 과일 다 골고루 먹어왔고, 그리고 불을 발견한 뒤로 거의 대부분의 음식을 익혀서 먹어왔기 때문에 음식을 익혀 먹는 것, 고기를 먹는 것은 그렇게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기, 야채, 과일 전부 다 골고루 먹는 것이 가장 좋은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양을 먹더라도 탄수화물과 단백질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열량을 내기 때문에 똑같은 양을 먹어도 지방에서 얻는 칼로리가 탄수화물에서 얻는 칼로리보다 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탄수 고지방 식단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기를 먹는 것이 몸에 좋지 않다, 고기를 먹어도 괜찮다라는 부분에서 입장 차이가 벌어지는 거지, 체중 감소라는 이론 부분에는 두 식단이 똑같은 이론을 공유하기 때문에 어떤 식단을 하든지 체중 감소는 당연히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상당히 긴 영상인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유가 되신다면 추천과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워터마크 클릭하시면 구독이 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